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승량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호영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주민들의 지역 현안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대상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를 계기로 골목 상권 등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고민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일반 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수행과 사업 집행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성실히 개선되고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지역 주민과 소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깊이 있는 질의와 주민 중심의 정책 재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정책 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폭우 등에 대비하여 빗물바지, 배수로 정비 등 점검 및 사전 예찰 활동으로 여름철 재난 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건강한 여름나기로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문을 알려드립니다. 이혜영 경제재정국장이 특별 휴가로, 강미진 통합돌봄과장과 박남식 장애인복지과장, 윤형식 도시재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성재 안전도시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보직이 변경된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기획실장입니다. 김진옥 총무과장입니다. 안명희 민주평화인권과장입니다. 권윤중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양신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조미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미숙 탄소중립과장입니다. 윤재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현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신종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5년 6월 11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 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 기념관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김경묵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주 남구주민 여러분, 선배동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행 청량님을 비롯한 강경의원 여러분, 동선 1동, 얼산동, 얼산 4호동, 겨울 1, 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도심 거리나 상점과 식당 앞을 지나다 보면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길거리 흡연자들로 인한 상가 이용객과 고용자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임산부 경우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욱 취약한 사항입니다. 2023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5명으로 모든 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으며 간접 흡연율 역시 2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으로 매년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가 오면 하수구로 유입되어 배수 기능을 저하시킨 도로 침수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길거리 흡연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 남구에는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클리닉과 금연 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요연합니다. 금연구역이 확대해도 현장 단속 인력 부족, 흡연구역 부재, 과태료 부과, 실효성 부족 등으로 문제로 보다 현실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과 식당가, 보행로 주변은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 흡연구역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대의 일부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흡연구역에 담배꽁초, 투과함을 설치하고 빗물바지에 거름망 설치, 스마트 센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연 지도원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금연 지도원은 불과 6명으로 남구 전 지역을 지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인력 배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심야 시간대 민원이 많은 지역에 단속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흡연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방법을 홍보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간접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단속과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금연 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소용량이 많은 상업지역에 금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흡연자가 스스로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마을, 남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 박림 1리, 사직 백운 1, 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더위로 힘드셨죠? 어제 우리 남구는 낮 최고 기온 35도, 체감 온도 37도, 밤에도 최저 기온이 26도였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1912년부터 1917년 한국의 평균 기온은 전 세계 평균 0.85도보다 2배 이상인 1.8도로 빠르게 상승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25.3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매년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제주도에서 지난 7월 5일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강주에서도 남구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폭염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송실 자료일 부탁드립니다. 강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2024년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 추약 상세지도 구축 기획 연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운 2동, 월산 4동, 월산동, 주월 1동, 주월 2동, 진월동 5개 동이 가장 취약한 5등급, 대촌동, 봉선 1동, 사직동, 송암동, 월산 5동 5개 동이 4등급으로 방송실 자료 2 부탁드립니다. 위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남구 전체의 56.18%가 폭염 고위험 지역입니다. 방송실 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위 자료는 남구 시내버스 정류장의 폭염 취약 순위입니다. 자료 4번 부탁드릴게요. 이 중에 백운 우체국 시내버스 정류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 우체국 시내버스 정류장은 배차 간격 45분인 대촌 170번, 배차 간격 5분인 진월 7번 등 14개 노선의 버스를 타기 위해 학생, 청소년, 어르신 등 교통 취약 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체감 온도가 37도의 상황에서 교통 취약계층이 폭염의 무방비 상태로 100% 노출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비단 이곳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남구민만 폭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폭염이라는 자연재해에 처해 있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많이, 더 자주 폭염에 노출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2025년 올 한 해 폭염대책 사업 관련 예산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와 이전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의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남구형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제언드립니다. 매년 남구 맞춤 폭염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고 폭염 대응 시설의 온도, 저감 효과 및 이용률을 측정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여 고령자 비율이 35.6%로 남구 평균 22.4%보다 월등히 높고 15년 초과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95.5%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직동과 월산 사동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특히 경로당 사각 지역에 이동형 냉방 차량 및 냉풍기 지원과 같은 핀셋형 자연 지원 등 우리 남구의 지역 특성과 사회 여건에 맞는 폭염 대응 대책과 남구 관내 민간 시설과 협력하여 열린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가 된 시대에 남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폭염으로부터 남구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남해은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김병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 1, 2 방림 1, 2동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네, 오늘 본의원은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휴식과 추억을 선사해주는 사직공원 전망타워와 빛의 숲을 소개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1973년 건립된 노후 팔각정을 철거하고 2014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34.7m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한동안 컨텐츠 부족과 노후화로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2022년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였고 내부도 카페테리아와 소규모 미술관이 마련되어 청년 작가 등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망터와 더불어 사직빛의 숲은 사직공원의 산책로 830m를 미디어 아트 야간 관광 코스로 개발하였고 2023년 11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3권역 사직빛의 숲 점등식 개최를 기점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직공원 전망터와 빛의 숲이 시민들에게 강주를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이 남구가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기회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생각한 남구 차원에서 전망타워와 빛의 숲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설 리빙랩을 활용한 시민 불평사항 파악 및 연계 사업 발굴입니다. 소설 리빙랩이란 살아있는 연구실이란 뜻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참여 개방형 연구 방법입니다. 최근 다양한 지자체에서 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남구도 시민들이 직접 사직타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설 리빙앱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례 축제 활성화입니다. 강주시에서 크리스마스 강주 빛 축제를 통해서 빛의 숲에서 시민들이 야경을 즐기며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강주시와 협력하여 남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망타워와 빛의 숲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개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사직타워와 빛의 숲 일대는 강주시에서 2025년 강주 방문회를 맞아 타구의 다양한 관광지와 더불어 홍보하고 있으나 남구 차원 홍보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구민이지만 아직 사직타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사직타워, 빛의 숲 외에도 양림 역사문화마을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자원이 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굴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 5분 발언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 발굴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2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 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오영순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2분을 이번 임시에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의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일 남구의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는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한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저는 오직 주민, 오직 민생을 핵심 가치로 담아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목소리를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민생 경제 회복, 여가, 문화 공간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공약 이행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로서 남구구청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는 지표이자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막막했던 민생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꺼져가는 골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희망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 곳곳에 골목형 상점가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골목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하여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금토 야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무등시장, 봉선시장에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률을 92% 이상 크게 높였습니다. 한편 대촌 에너지밸리와 도시첨단 산업단지에는 44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하거나 입주 완료를 하여 산단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지원을 비롯한 청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총 8,420명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품격과 여유를 더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도심을 지역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과 사직동 시간우체국은 30%의 공정률로 착실히 진행 중이며 수장고를 포함한 살롱드 사직 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녹성상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첫 삽을 뜬 국민체육센터는 공정률이 30%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한다비 체육센터는 25개 강좌 중 20개를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산공원 글램핑장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빛고울 농촌테마공원 야영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양림 예술축제와 김현승 시문학제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재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 안전망은 한층 더 촘촘하고 견고해졌습니다. 행복한 복지 7979 센터를 기반으로 우리 동네 맥가이버 봉사단을 양성하고 히어로 복지관과 움직이는 복지 상담실 등 새로운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남구 장애인 복지관 무료 순환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장애인 예술단 관람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아픈 아이를 위한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에는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 자율공간 따습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를 3호점까지 개소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솔로 투게더 사업을 준비 중이며 장난감 도서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계층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소통 창구인 이동구청장실과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생활 속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지방세, 국세, 원스톱 합동도움센터를 운영하고 큰 글씨 납세 고지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다목적 체육관 고압 송전로 송전선 기중화 사업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소동 통샘 공영주차장과 공안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정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마다 생동감 넘치는 상권을 확산하겠습니다. 강주 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7,500여 개 점포를 비롯하여 병원, 마트 등 전 업종이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신규 지원과 추석 전에 50억 원 규모의 남구사랑 상품권 발행과 더불어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연계한 금분도와 스트리트 푸드전 야시장을 개장하여 골목 상권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과 내년 초 사직동 시간우치국이 차례로 개소하게 되면 생활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는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일상 속 여가 문화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굿모닝 양님과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그리고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운영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 생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행복한 으뜸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움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기반으로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의 2030년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높여가겠습니다. 푸른길공원, 효청근린공원 등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맨발 산책로와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어디에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국민체육센터와 대촌동 축구장을 차례로 준공하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회방을 위하여 이웃 지기단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7979 봉사단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돌봄 체계를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장수 축하금과 효도수당 지원, 찾아가는 노래자랑 운영으로 노년이 즐겁고 존중받는 으뜸요 낭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결시가독 급식 지원, 가족 행복 플리마켓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구형 통합 돌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열린 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빗물바지와 하수관로 준설 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하며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 사면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햇빛 연급 실현을 목표로 주민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구청장실과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적극 운영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행복민원실 재인등을 획득하고 2025년 종합청렴도를 끌어올려서 모두가 신뢰하고 함께하는 열린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이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7년간의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남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더욱 깊은 시각과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지키고 작지만 확실한 민생을 세심히 살피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책임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람을 잇는 책임 있는 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미래를 향한 고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운영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안과 결사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용하 의원님, 황경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은봉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은봉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용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